이른 아침 햇살에 살며시 찾아온 그대의 따스한 향기로운 모습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가수 겸 산소주의 생명운동가 이광필입니다. 오늘 방송은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컨디션이 최악입니다. 저는 오늘 남부지방검찰청에 가서 항고장을 접수하고 바로 1인 시위를 남부지검찰청 앞에서 하고 목이 쉴 대로 쉬면서 있다가 제가 자동차에서 일어나서 지금 마이크에 앉았습니다. 여기는 제 후배가 하는 학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끝까지 들어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엄청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꼭 마지막까지. 그리고 오늘 제가 얼굴이 웃는 얼굴이 아니고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짜증이 나 있고 화가 나 있고 우라가 치밀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은 내용도 그렇고 내 심리적 상태도 완전히 공황 상태, 그런 패닉 상태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차, 오늘 말이죠. 오전에 나올 때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지금까지 내가 잘 뉴스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번 대선에 관해서 정말 중요한 변수가 또 생겼어요. 이것이 누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왜 여기 오늘 방송하러 나왔냐? 나도 확실하게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떨어뜨린다는 말보다도 완전히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을 2번을 보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고 안 되겠다, 이거 방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밝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장면은 제 고등학교 친구가 1987년 미국 MIT 공대 박사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여행 중 북한으로 납치되었다가 1999년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이재환 내 친구가 탈북을 시도하다 실패하여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었다는 9시 뉴스를 보고 대충격을 받았고, 이어서 2001년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중에 북한 적십자 측에서 이재환 사망
이라는 일방적 통보를 뉴스를 보고 저는 충격과 동시에 처참함을 느꼈습니다. 납북자 가족협의회라는 단체의 홍보대사로 위촉받으며 북한의 납북자 송환과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중에서 특별히 청와대에서 제가 1인 시위를 하는 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 기득권층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굶어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은 인도주의 정신으로 안 되니까 산소주의 정신으로라도 식량이나 의약품을 지원하라는 산소주의의 실천을 역설하는 그런 청와대 1인 시위였습니다. 제가 자꾸 입을 이렇게 차는 이게 버릇이 있던데 이거 고쳐야 될 건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진 중에 보게 되면 제가 납북자 송환 운동을 위해서 일본과의 연대도 했었고, 왜냐면 일본도 납북자가 34명인가 있기 때문에, 특히 매곰이라는 14살 먹은 납북자를 그 소녀를 납북시켜가지고 납치해서 북한에서 사용하다가 뭐 자살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어쨌든 뭐 일본 측에서는 믿지 않고 있다니까 우리 한국과 일본이 공조해서 북한을 압박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연대를 해서 지난 노무현 정권 때부터 아마 제가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한 것 같습니다. 이 일본에서 하는 이 대회는, 이 집회는 일본의 모든 지식인층, 총리까지, 관방장관뿐만 총리까지 나와서 참가하는 그런 집회인데,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으며, 그리고 노래까지 했습니다. 내가 매곰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납북당한 그 여자, 지금은 40이 넘었겠지만 당시에는 13살 먹은 그 소녀를 북한 공작원이 납치를 해서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용도 폐기가 되어버렸지만은, 어쨌든 그런 집회에 한국과 일본이 공조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하다가, 제가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매금이라는 노래를 제가 불렀던 겁니다. 그렇다고 저를 뭐 친일파니 뭐니 그런 걸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 사진들을 쭉 보게 되면은, 저는 이 절규와 통곡의 땅 북한, 지금은 인류의 이름으로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지금 사진들이 나오죠. 네, 이 사진들은 전부 제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줄기차게 제가 진짜 힘들게 노력을 했고 대국민 홍보도 했으며 열심히 했습니다. 나의 모습이, 살아온 모습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특별히 참 의미가 있는 사진들인데, 이명박 정부 초기 시절에 그 강우병 파동이 터지면서 이 시청 앞 광장이 이 좌파,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그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점령을, 불법적인 그 법치 국가인 이 대한민국이 불법적으로 이 시청 앞 광장을 천막을 다 치고 완전히 불법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곳에 어떻게 말하면 나는 합법적으로 1인 시위를 이곳에서 한 건데 스피커 달아놓고 혼자서 합법적으로 노래 부르고 연설하고 그러면서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적지혜라는 표현이 좀 그러니까 내가 이 강우병 파동이 있을 때 내가 왜 이 자리에 들어가냐, 전부 다 앉아있는 천막 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쪽 좌파 쪽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시위나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나한테 와서 얼마나 협박을 해대고 절로 꺼지라는 등 여러가지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저는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이때가 굉장히 목이 말랐어요. 더웠어요. 저한테 음료수 주고 힘내라고 하면서 옆에서 막 그냥 도와주는 그런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진들은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저의 사진을 좀 뽑아서 인터넷에 있는 것을 뽑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5집까지 앨범을 발표했는데 마지막 5집 앨범 중에 히어로라는 타이틀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6.25 전쟁 때 한국을 지원한 16개국과 어려진 파견한 5개국, 21개국의, 그러니까 이강필의 5집 앨범 중에 있는 타이틀곡 히어로는 16개국 전투병 파병한 한국전쟁 때 그러한 군인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고 또 발표를 하고 또 그 16개국 나라에게 모두 보냈습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5개국 의료 지원을 한 그 5개국 나라에도 모두 60주년 6.25 60주년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말씀을 제가 드리고 어디 갔지? 자, 지금부터 이제 잘라도 관계없어요. 여기 내가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될 테니까 어디 갔지? 여기구나. 이 사진이 지금 5집 앨범의 자켓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안전보장사회 그리고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하는 모습이 보이죠? 네, 이 앨범 자켓이 이 모습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16개국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타일랜드,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이 16개국 전투병 파병한 그 사람들의 희생을 기리는 노래를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세계의
부러움 받는 기쁨에 우리가 잊은 옛날 얘기 너무 많지만 잊어서는 안 될 그대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평화의 깃발을 들고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우리에게 왔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대여 그대들은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동안 외로웠다며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대여 그대들은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대와 그대 존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 겁니다. 네, 제 노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쉬워서 안 되네요. 내가 이렇게 음치인 걸 처음 봤습니다. 네,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왜냐면 오늘 내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고 남부지검에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앞에 내가 말씀 처음에 드렸지 않습니까? 매우 심각한 내용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 얼굴이 지금 밝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지금 앉아있는 이 상태에서도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안정이 안 됩니다.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방송은 다 망치고 엉망으로 나오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도 왜 이렇게 너 가수냐 너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와도 목소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지금 오늘 얼마나 가서 목을 혹사를 시켰는지 소리를 지르고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네. 오늘 내용은 사실 이 내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맨 마지막에 한 1분 정도 매우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얼굴이 너무 이렇게 어둡고 우울하고 밝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 내용도 밝은 내용은 아니에요. 자 봅시다. 오늘 하고 싶은 말.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를 그동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고 도대체 아니 0.3% 지지도 있는 사람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야 한다고 해서 나왔지만 이건 토론인지 원맨쇼인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보고 있는 방송에서 나는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나는 이 말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이를 보니까 이정희 후보가 42살, 문재인 후보 59세, 박근혜 후보 60세. 두 후보, 그것도 거대 여당 새누리당에 경선을 거쳐서 후보로 나왔고, 문재인 후보도 거대 야당의 경선을 거쳐서 나온 분입니다. 이정희 씨. 통합진보당 여기서 경선을 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아니, TV에서 안 붙여줘서 그런지 몰랐지만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나오기 전에 지지도 0.3%인 거 알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미안합니다. 당신이라 해서 이정희 후보는 안 되는 거, 대통령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뭐 이럴 것도 없고 아니 나가서 한번 얼마나 내가 똑똑하고 응? 이번 기회에 종북 논란도 인신공격으로 다 덮어버리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전략 좋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그때는 전대협이라고 했죠? 대학생들 단체가.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운동권에서 시청 앞에서 실탄 맞아가면서 잡혔는데 경찰한테 이 사람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어서 그냥 잡아가지 않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운동권 중에 주사파 있는 거 잘 압니다. 특히 노무현 정권 때 많이 있었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지금의 김문수 경기도 지사,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종북주의자입니까? 약간 좌파 성향은 있지만 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종북이요? 아닙니다. 한숨만 나오네 정말. 총선 후에 그래도 이정희 씨 노선과 유시민 씨 노선이 분열되면서 머리끄댕이 이런 사건도 있었죠. 참 제가 실망 많이 했습니다. 난 그래도 서민하고 노동자 어쩌고 저쩌고 농민 하니까 그래도
다르게 보았는데 이번 토론에 심상정 후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왔냐?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퇴했습니까? 이정희 씨는 내가 하는 말 좀 잘 들으십시오. 이정희 씨도 중도 사퇴하면 혼자 홍보 다 해놓고 야권 연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 보면 문재인 후보 안 찍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고 토론할 때 많이 좀 바꿔야 합니다. 중도에 사퇴해버리면 27억, 정말 이건 도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선 후보 중에 남녀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되시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자문을 좀 내가 해줄 테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 잘 들으십시오. 나도 이 말실수를 자꾸 하네요. 이정희 후보 때문에 이번 1차, 2차 토론이 더 흥미진진했었다,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 이정희 후보는 반드시 이정희 브랜드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토론을 이렇게 하면은 최악의 토론이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번 토론을 본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정희 씨의 그런 토론하는 모습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리더십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그 토론의 자세가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여러분. 오늘 아주 그냥 컨디션이, 첫째, 이정희 후보님, 내 말씀 드릴게요. 자, 그냥 읽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메모 좀 해봤어요. 일단 시각적인 이미지에서 약간 실패한 게 있어요. 사람은요, 외모와 말하는 거 10분만 들어보면 다 나옵니다. 가득한 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대선 후보 자격으로 나왔으면 헤어스타일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입과 눈에 그냥 독을 가지고 나와서 살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외모는 좀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2차 토론 때처럼 그렇게 나오면 의상 같은 거 이런 거 좋았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정희 씨 브랜드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이번 토론에서 가장 시각적인 그 이미지를 잘 하시는 분은 문재인 후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식견이라는 거죠. 식견. 국민은 말 잘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유시민 전 장관이 대통령감입니다. 대통령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단지 참여정부 때 참모 역할, 장관 했습니다.
안철수 씨 말 잘합니까? 그래도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 있잖아요. 나 똑똑하다는 거 강조하면 안 됩니다. 대선 후보 자격으로 나온 사람들한테 지금 시급이 얼마예요? 응? 내년에는 얼마예요? 4천 얼마. 나도 몰라, 솔직히요. 대통령이 그것까지 알 필요 뭐가 있어요?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그거는 그런 토론, 대선 후보 토론에서 골탕 먹이려고 수저 넣는 거지, 그걸 어떻게, 그런 것까지 어떻게 와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유치하고 아주 토론을 못하는 빵점이라고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국민들이, 나 국민들 말하지. 내가 보는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대선 후보는요, 큰 프레임, 이 틀, 정책, 공약, 이런 거, 소신, 정체성, 이런 큰 틀에서 봐야지. 시급이 얼마고, 나는 같은, 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질문할 때, 아니, 그 질문에 좀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시지. 왜 그런 부분에서는 엉뚱한 말을 해대고 동문서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쐈대요. 결국. 자, 1차 토론 때인가? 어느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미사일을 북한이 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자, 그러면, 동북아의 그 긴장 조성이 되니까, 해서는 안 된다. 또 하든지, 아니면, 인공위성인데, 인공위성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식견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런 모습에서 피해가면서 이렇게 자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피해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이제 간교하다 그러는데, 간교하게 이렇게 피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거는 토론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네? 서로 그 생방송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실수가 막 일어나고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애교로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 실수가 나오는 게 더 재밌어요. 근데 반드시 획을 그어야 될 선은 확실히 그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정복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런 거를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밝히든지, 아니면 나는 정복주의자가 아니지만 실용적으로 한반도에 있는 북한도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인공위성이니까 우리가 통일되면 그 인공위성도 우리 거니까 그렇게 가자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거 국민이 다 받고, 내가 국민이라는데 내가 다 받고, 내 혼자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덕입니다, 덕.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가장 큰 첫째 항목을 뽑으라면 이 덕망,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덕망입니다. 국민은 나부터 덕이 있는 지도자를 우리는 선택하고 뽑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건 바로 레드카드입니다. 레드카드. 축구 경기 때 옐로카드 2장 받으면 바로 퇴장이지만 이거는 옐로카드가 아니에요. 바로 레드카드입니다. 바로 퇴장이에요. 퇴장. 사회자가 그런 권한도 없습니까? 중앙선관위원회에서도 경고음이라도 울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이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 이거는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정말 두 분을 거대 야당, 거대 여당 두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건지 도대체 내가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생방송 중에 국민들한테 그런 말을 막 하는 거, 그게 막말이에요. 하는 거. 그거는 빵점입니다. 빵점. 2차 토론에서도 박근혜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나는 나왔다는 것을 또 재차 강조하면서 대못을 그냥 박던데 정말로 아유 어지러워 할 말이 없습니다. 나도요 어릴 때 그렇게 부유하게 자란 사람 아닙니다. 나 재벌 나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삼성 뭐 현대 어쩌고 저쩌고 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선 후보 자격으로 나왔으면 그래 삼성 현대 여기까지 좋아. 이건희 뭐 정몽구 뭐 이런 말 실명을 거론하면서 막 독을 퍼부대던데 쏘아대던데 와 정말 그래도 대선 후보로 나왔으면 그런 거 그 사람은 인격체도 아닙니까? 이거는 솔직히 나 죄송한데 유정희 씨 이거는 이 A를 모르는 그러니까 무례함의 극치를 두 후보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내 생각에 나 국민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재벌 해체 주장하는 거 좋은 생각이고 재벌 해체되면 평등하게 뭐 경제 민주화 될 거고 좋죠.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가능합니까? 나는 경제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무슨 말을 해도 모르겠고 2차 토론 때는 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단지 그 사람들이 보는 단지 그분들이 그 표정이나 이미지나 말투나 여러 가지 이런 데에서 오는 이미지를 보는 거지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이 여기저기 다 한다? 아니 그러면 박근혜 후보가
5개 국어를 한다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다 이런 말이 나왔나. 재벌했지. 맞아. 재벌했지. 이거, 나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근데 이게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상적인 아이디어예요. 생각입니다. 실현하기 힘들어요. 제가 오늘, TV 토론 2번 보고, 방송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방송을 했는데, 사실 오늘 내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너무 중요한 말을 뒤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제가 이 산소뉴스란 프로를 통해서 내가 강서경찰서 관련한 뉴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라디오 쪽 그런 영상은 안 나오고 그냥 목소리만 나오는 건데, 제가 오늘 이렇게 힘이 들고 몸이 좀 진정이 안 되고 막 흥분이 되고 또 집중도 안 되고 막 횡설수설하는 것 같고 노래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는, 오늘 제가 낮에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항고장을 접수하고 그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수막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서경찰서 사건이 9월 21일에 났는데, 강서경찰서 형사를 내가 고소장을 공식적으로 접수되어서 배당을 받아서 갔는데, 받는 사람이 이런저런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내가 많이 해대서 고소장 거부? 택배로 보내겠다 안 가져가면? 결국 택배로 왔습니다. 우리 집에 고소장이. 나는요 CCTV가 공개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음성 녹음 이런 거 안 되는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나를 그래요. 나를 고소장을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녹음이 안 됐으니까 인정하고, 그래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강서경찰서 그 카메라 달려있는 그 설치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내가 대질신문을 받기 위해서 강서경찰서를 갔습니다. 왜냐면 강서경찰서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병원에도 가고 일주일 동안 그래도 사과를 하겠지 하고 전화를 갖다가 좀 기다렸는데 전화도 없고 사과 한 번 없어. 그래서 내가 이 강서경찰서에 있는 이 경제 1팀에 있는 김 형사라는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폭행 치상과 모욕죄로. 근데 대질신문 하는데 강서경찰서에서
전부 부인하는 거예요. 예? 고소장을 접수를 안 하다니요. 아니, 대한민국 형사가 어떻게 고소장을 거부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부 안 했는데, 그러면 내 집에, 그러면 우리 집에 택배로 왔어, 그러면? 자, 그리고, 폭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CCTV 보면은 다 나올 건데 왜 폭행이 안 나와? 안 나와. 안 했다. 나 그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좀, 전부 좀 보여달라, 대리신문 할 때. 내가 카메라 앵글이 어떻게 잡혔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폭행을 안 했다고 아주 자연스럽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 카메라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보관돼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갔습니다. 오라 그래서. 가서 내가 카메라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 봤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와 저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카메라를 다 봤어. 설치가 잘못되어 있었어. 김영사 자리가 안 나와요. 그렇게 설치를 해놓는 경찰서는 또 처음 봤네, 진짜. 예? 나와도 다리 밑에 조금 그 정도 나와요. 반대쪽에서. 이쪽에서 바로 찍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완전히 없어요. 카메라 설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밀어 쳐박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 반대편에 있는 그 카메라에서 잡혀야 되는데 나도 유심히 보니까 내가 앞으로 자빠지진 않았어. 예, 뒤로 자빠지지도 않았고 벽에 부딪히면서 내가 손을 다쳐서 팔 쪽이 못 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밀면 나는 그냥 날라갑니다. 그냥 휘청하고 그냥 확. 그랬기 때문에 병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내가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메모를 다 했어요. 언제 그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때가 폭행하는 타임이구나.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그 딱 할 때 폭행을 밀어 처박을 때 그때 처박히면서 순간적으로 누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 카메라 앵글을 막아버렸어. 그 화면을. 참 미치겠고. 고소장, 거부, 뭐 이런 거는 뭐 음성 녹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뭐 아이라면 그만이겠지만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형사들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김영사 도와주겠어요? 그런 말 고소장 거부했다고? 카톡 식구인데 내가 오늘 남부지검에 가서 울분이 터지고 화가 나고 어저께 어떤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결의를 했는데 내가 엄숙한 결의를 했는데 최소한 강서경찰서에서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를 했다는 답장은 내가 받았습니다. 문자로. 그런데 그러면 남부지방검찰청에 유 검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 검사가 최소한에 나한테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에? 강서경찰서 내에서 강서경찰서 형사를 강서경찰서 형사가 조사를 한 겁니다. 대질도 하고 이걸 내가 믿겠습니까? 식구 감사기 딱 들어오는 건 나는 뻔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그래 마음대로 해갖고 송치만 해라. 그때 가면 내가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있고 다 있으니까 내가 갖다가 대고 이거를 진실을 말하면서 나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내가 다 용서한다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저께 내가 좀 여기저기 통화를 하다 보니까 어메 그 사건이 강서경찰서에서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검찰에서는 어떻게 됐냐? 이미 결정이 났대요. 어떻게? 혐의 없음으로 유모 검사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졌어요. 경찰과의 그 진실 싸움에서 내가 져버렸어. 그래서 오늘 남부지검에 가서 내가 항고장을 제출하고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떨고 저 현수막을 들고 내가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를 갈면서 내가 막 있다가 오늘 보니까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오늘 방송을 또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실수 많이 했습니다. 참 죄송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결단을 어저께 잠을 한숨도 못 자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결정이 아니고 엄숙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태일 열사 맞죠? 전태일 씨. 그분이 수십 년 전에 노동자 인권을 외치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분신을 했습니다. 내가 그럴 판입니다. 지금 나는 노동자도 아니고 나 보수 쪽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나는 노동자도 아니고 솔직히 서민도 아니에요. 그리고 농민도 아니고 그냥 중산층 정도는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왜 전태일 열사를 갑자기 몸에 떠올랐냐. 나도 그리고 12월 19일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나는 아까 한 것 같은데 박근혜 씨 찍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문재인 후보 찍는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철수 후보가 나왔으면 너 찍을래?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는 못 찍지. 또 이런 말을 하는 이상한 내 아들의 그런 건 내가 또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 경륜, 경험, 식견, 모든 리더로서의 가진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은 사실 저번 방송에서 내가 예고했듯이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방송이 되는 날입니다. 나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12월 27일 목요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4시에 무슨 행동을 제가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정문에서 못하게 되면 근처 어디에서라도 저는 하고 말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962년 5월 30일 출생해서 2012년 12월 27일로 내 삶을 마감하는 걸로 어제 엄숙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통령께서 아니 내가 그런 행동을 저지르기 전이라도 혹시라도 그런 게 알려지게 되면 바로 잡으시고 첫 번째로 이게 형사입니까? 깡패지 조폭이나 뭐가 다름이 없어요. 이런 형사를 두고 어떻게 대한민국 민생 뭐 어쩌고저쩌고 안 됩니다. 대민접촉의 최고 선순위가 경찰인데 저는 경찰에 저런 것들을 이런 깡패 경찰 다 잡아내서 잡아놓든지 해야 됩니다. 정치개혁 물론 중요하지만 나 먼저 내가 산화해버릴 테니까 먼저 우선순위로 경찰부터 잡으세요. 제대로 잡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역사에 나름대로 내가 한 게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록도 남기고 다 써놨습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한편으로서는 바라고 있는데 누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족들은 몰라요.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할지. 근데 저는 한다면 합니다. 전태일 열사보다도 더 화끈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A도 갖추지도 않고 그냥 그런 식으로 뭐 막말을 하고 쌍말을 하면서 누구 뭐 멱살 잡듯이 뭐 그런 행동을 A가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배를 가르더라도 A를 갖추고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바쳐서 대한민국의 한 부분이라도 개혁을 하고 어차피 사람은 한번 살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차피 그 나이 들어서 죽나 뭐 이 나이에 죽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나는 산소주의라는 정신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위해서 이걸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산소주의, 뉴스가 산소 뉴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27일 날 끝나버리면 이걸 누구한테 하기로 했냐? 우리 아들이 대신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아직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아들이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할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너무 어제부터 잠 한숨도 못 자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정말 오늘 하루 종일 혹시라도 이 방송을 개인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시청자 아니 우리 국민 중에 계시면 내가 웃는 모습 한 번도 못 봤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그러나 나는 다시 와서 뭐 잘못했다고 뭐 또 고치거나 뭐 재녹음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
나는 어느 방송 보니까 거기는 막 쌍시었다가 욕도 하고 막 그런 방송도 있어요. 아,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우리 국민들 앞에서 우리 여러 가지 내가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그런지 너무 흥분을 처음부터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가면 갈수록 지금도 내가 이게 안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제 사정 이러저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방송을 엉망진창으로 했다 하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짜증내지 않고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오늘 이 방송한 톤은 원래 내 모습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은 제가 진심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했다는 거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힘도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방송은 이제 끝나는 걸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한숨만 나오고 뭐 이러니까 제가 그냥 방송 이렇게 끝내고 이게 마지막 방송입니다. 반드시 이게 마지막 방송이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방송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이제 습관이에요. 제가 국민 여러분, 오늘 방송 내용 너무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방송한 거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도 사람입니다. 흥분하고 화가 나며 울분이 참 나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 반드시 저는 실행해 옮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힘이 다 빠져갖고 지금 할 얘기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방송을 그냥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끝까지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가수 겸 산소주의 생명운동가 이광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에 살며시 젖
찾아온 그대의 따스한 향기로운